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WNBA 제가 최근 들어서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댓글이 있어서 또 한 명의 빌런을 소개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WNBA가 중계됐던 적이 있어요. 2010년대 초반에 SBS 스포츠에서 WNBA 정규 시즌은 아니고 플레이오프만 중계를 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해설은 제가 했었고, 그때 인디애나 피버가 타미카 캐칭의 활약을 앞세워서 우승을 달성했을 때, 그런데 그 다음 시즌에는 장렬하게 또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WNBA는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높지 않았었고, 미국을 벗어난 곳에서는 거의 듣보잡 리그였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케이틀린 클락, 앤젤리스, 이런 페이지 베커스까지 좋은 기량을 지닌 그런 선수들이 나타나면서 WNBA 산업 자체가 크게 발전했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케이틀린 클락에 대한 정말 무지성 질투, 시기심, 폄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WNBA가 또 근간이 흔들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이 케이틀린 클락이 2주 이상을 요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입자마자 소속팀이 인디애나 피버의 티켓 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락했어요. 그리고 WNBA의 시청률 자체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한 명의 영향력에 따라서 이 WNBA가 휘청거리고 그 다음에 또 흥행 가도를 달릴 정도로 아직까지는 WNBA가 자립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리그인데, 이런 리그에서 빌런을 자처하는 선수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엔젤 리즈라는 선수인데요. 2002년 5월 6일생입니다. 190cm에 74kg짜리 거구의 포워드고요. 2024년 WNBA 드래프트 1라운드 7순위로 시카고 스카이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스카이는 시장도 굉장히 큰 곳이고, 또 시카고 불스의 인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구에 대한 열정과 인기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물론 시카고 스카이가 쓰는 경기장은 시카고 불스와는 다르긴 합니다만, 빅마켓에 지명을 받으면서 이 엔젤리스가 굉장히 많은 또 관심을 한 몸에 받았죠. 그런데 일단 이 엔젤리스의 플레이를 보면 이 선수가 진짜 WNBA에서 뛰는 선수의 골밑 슛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레이업 기술이 너무 좋지 못합니다. 190cm짜리 대형 포워드인데 득점 기술이 떨어져요. 특히 인사이드가 너무 좋지 못합니다. 인사이드에서의 기술이 대충 슈팅을 올려놓고 공격 리바운드를 늘리는 수법의 달인인데, 일단 2024 시즌 34경기 뛰면서 13.6득점, 13.1리바운드, 더블 달성했죠. 1.9 어시스트, 1.3 스틸. 그런데 야투가 39.1%였어요. 3점도 던질 줄은 아는데 잘 넣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18.8%. 자유투는 73.6%. 그런데 무대가 아무리 WNBA라고 하더라도 190cm짜리의 빅맨이 야투가 39.1%면 심각한 거죠. 그리고 올 시즌 현재 6경기 치렀는데 도리어 퇴보했습니다. 6경기에서 고작 10득점, 리바운드 12.3개, 어시스트와 스틸 개수는 늘었지만 야투가 31.1%예요. 빅포워드가 10개 던져서 3개 넣고 있습니다. 자유투 70%, 그리고 커리어 평균은 아직까지는 미래가 창창하지만 야투가 38.1%예요. 그러니까 자유투 73.1%를 보면 손끝 감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대충 올려놓고 계속 공리 잡고 풋백 득점을 올리고자 하는 저 플레이 스타일과 마인드셋이 문제인 거죠. 굉장히 좋은 툴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학 무대에서 활약도 좋았고, 그렇다고 시야가 터널도 아니고요. 다만 인사이드에서 공 들어갔을 때 완전 블랙홀, 그리고 대충 올려놓고 대충 득점으로 마무리하기, 안 되면 공리라도 올리자, 이런 마인드셋은 반드시 고쳐야겠죠. 일단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왼손잡이 선수인데, 지금도 공 잡고 이런 거 참나 저런 것들을 왜 놓치는 거야. 그리고 투맨 게임인데 펀치 드리블 치고 보이시죠 여러분? 대충 올려놔요. 대충. 여기서 자리 잘 잡는데 이거 못 넣는다니까. 그 다음에 지금도 리바운드 잡고 또 대충 올려놓고, 파울 안 나오니까 또 항의하고, 이런 플레이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진짜 이건 짧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냥 야투 성공률로 저희가 그냥 가름을 할게요. WNBA 역사상 최단인 38경기 만에 500득점, 500리바운드를 달성한 엔젤 리스인데, 이전 기록은 44경기의 티나 찰스였어요. 역시나 흑인 선수였고 WNBA의 전설이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손쉬운 레이업을 놓치고 또 세담미와는 거리가 먼 스타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안티가 많습니다. 2024 시즌 레이업 기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시도 성공
321개를 던져서 136개를 성공했습니다. 실패 개수가 훨씬 많죠. 그래서 성공률이 레이업이에요. 골밑 슛입니다. 네, 골밑에서 레이업을 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슛도 다 레이업이에요. 42%입니다. 42%. 자, 그러다 보니까 리사 레슬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WNBA LA 스파크스에서 뛰었던 엄청난 기량의 소유자이자 덩크가 가능했던 빅맨인데 이분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리즈의 낮은 레이업은 충분히 고칠 수 있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생각만으로도. 그러니까 고칠 수 있으니까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WNBA 전설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지난 시즌보다 앤젤리스의 나쁜 습관이 지금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에라 모르겠다 대충 올려놓는 거예요. 파울 얻어내면 오케이. 파울을 얻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나의 첫 번째, 두 번째 슛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키가 190cm 이상이니까 내가 공리를 잡고 나의 공격 리바운드와 토탈 리바운드가 올라가면 오케이. 이런 마인드셋으로는 절대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 선수가 좀 안티가 많은 이유.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인데 케이틀린 클락에 대한 질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 시즌 개막 전부터 클락과 앤젤리스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케이틀린 클락이 플래그런트 파울을 받기도 했었고 앤젤리스도 케이틀린 클락에게 완전히 덤비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죠. 자, 클라크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부터 앤젤리스와 으르렁댄 건 아닙니다. 특히 NCAA 토너먼트에서 두 팀이 큰 무대에서 만났어요. 네, 큰 무대에서 만났는데 제가 뒤에 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앤젤리스가 클라크를 엄청 도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락을 도발했던 앤젤리스에 대한 비판이 엄청났어요. 네, 그러자 클락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앤젤리스가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코트 위에서 경쟁했을 따름이고 무대가 토너먼트라면 그런 트래시 토크라든지 상대를 도발하는 그런 플레이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앤젤리스가 케이틀린 클락을 멸시하고 질투를 내다 보니까 케이틀린 클락이 이번 시즌에 빡친 거죠. 네, 그리고 또 케이틀린 클락의 동료로서 여러 보디가드를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클락도 내가 이제는 그냥 나이스하게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플래그런트 파울을 받았는데 이 영상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익명의 관계자들이 앤젤리스에 대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리스는 케이틀린 클락이 WNBA의 인기를 늘린 주역이라는 사실을 질투한다. 그 다음에 앤젤리스는 질투의 화신이다. 시기심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클락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앤젤리스다. 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클락의 라이벌은 실력이 떨어지는 앤젤리스가 아니라 댈러스의 페이지 베이커스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앤젤리스가 계속 케이틀린 클락에게 시비를 걸고 자기가 아이콘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상은 그럴 만한 실력도 되지 않고 인성도 좋지 않고 SNS에 미쳐있고 어이없는 레이업을 많이 놓치며 질투와 시기심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클락의 라이벌은 앤젤리스 택도 없고 댈러스가 뽑은 1순위 페이지 베커스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앤젤리스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앤젤리스가 케이틀린 클락과 처음에 AAU에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클락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케이틀린 클락이 가는 팀마다 언더독인데 팀을 더 격상시키고 또 때로는 앤젤리스가 이끌던 팀을 또 꺾기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건강한 경쟁심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로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케이틀린 클락은 뭐 WNBA 내에서는 또 소수잖아요. 백인이고 이성애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앤젤리스가 굉장히 많은 적개심을 클락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WNBA 팬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죠. 자, 요거는 여러분 보시면 LSU 요거는 앤젤리스의 모교고요. 아이오와는 케이틀린 클락이 나온 대학입니다. 클락은 그 당시에 많은 대학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으면 집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나를 위주로 공격을 세팅할 수 있고 모든 경기에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좋은 팀이 아니었던 아이오와 대학을 선택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NCAA 엘리트 8 8강입니다. 8강에서 두 선수가 맞붙었고요. 당연히 LSU의 전력이 더 좋았어요. 성적은 32승으로 아이오가 더 많았지만. 자, 그리고 리스의 패스를 받고
네, 또 지금 풋백 득점 마무리했고요. 자, 안쪽에서 네, 여기서는 레이업을 잘 넣었는데 프로에서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물론 대학 무대에서도 레이업을 못 넣는 걸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 스타일이 매력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뭐 길쭉길쭉하고. 네. 자, 그런데 케이틀린 클락이 지금 패스를 뺏기는 장면. 자, 그리고 멋지게 또 블락을 합니다. 탄력도 좋고 운동력도 뛰어나고. 네. 자, 그리고 이런 전투심도 가지고 있죠. 자, 어펜언더에 속지 않으면서 블락샷.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자, 나는 이겼어, 나는 링이 있어라고 지금 케이틀린 클락을 도발하는 거예요. 네, 도발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누구한테 하나요? 클락에게 하죠. 네, 클락에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케이틀린 클락이 상대 선수한테 똑같이 이렇게 도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상대 선수가 아니었던 거야. 그냥 우리 팀의 피지컬 코치에게 그냥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심지어 케이틀린 클락이 했다고 생각했던 그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이거 그런 거 아니고, 그런데 클락에게 메시지가 왔더라. 진짜 방송은 바보 멍청이들이야. 이거는 각도가 왜곡된 거라서 너한테 한 거 같지만 너한테 한 거 아니야. 그래도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상대를 도발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는데 그걸 지금 엔젤리스가 클락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 정도 신경전은 괜찮긴 합니다만, 근데 요걸 하고 나서 엔젤리스가 미친 듯이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전미에 있는 WNBA 팬들에게, 또 여자농구 팬들에게. 그랬을 때 케이틀린 클락은 이 시점까지는 엔젤리스를 쉴드 쳐줬어요. 그럴 수 있다. 무대가 NCAA 토너먼트 아니냐. 상대를 도발할 수도 있고 트레이스 토크가 나올 수도 있다. 이해한다. 잘못한 거 없다. 엔젤리스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완전히 프로에서는 계속해서 클락이 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서로 엄청나게 으르렁대는 사이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공의 적이 있어야 리그는 재밌습니다. 예전에 메이저리그에서 뉴욕 양키스가 계속 선수들을 사들이니까 악의 제국. 그 다음 2010년대 초반에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애미에서 빅3를 구축했을 때도 퍼블릭 에너미, 공공의 적. 이럴 때 또 리그가 재밌죠. 그리고 KBO에서도 해태 타이거즈가 왕조를 이룩했을 때 진짜 그 팀을 꺾기 위해서 이 팀이 너무너무 싫은데 정말 상대를 지배하는 그런 팀들이 있다 보니까 리그는 더 재밌어지잖아요. 저는 엔젤리스가 지금 공공의 적이 돼버렸는데 리스가 이럴 때 저는 한 단계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밑슛을 연마하고 그 다음에 리사 레슬리나 혹은 티나 찰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결국에는 헤이터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건 실력이잖아요. 그리고 케이틀린 클락에 대한 그런 라이벌 의식을 좀 유치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나를 또 WNBA라는 산업을 키우기 위한 그런 향상짐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이 모든 게 클락에게도 물론이고 엔젤리스 본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WNBA에 나아가서 여자농구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90cm짜리 빅맨이 야투가 30% 초반은 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젤리스가 이런 케이틀린 클락에 대한 그런 시기나 질투심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나에 대한 건강한 경쟁심과 향상심을 갖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WNBA를 재밌게 보고는 있는데 클락이 또 돌아오게 되면 클락과 베커스의 또 만남도 있고 또 클락과 엔젤리스가 만날 때 엔젤리스가 시카고인데 시카고 스카이의 홈구장은 원래 10,00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케이틀린 클락과의 대결은 유나이티드 센터로 갑니다. 표를 더 팔아야 되고 20,000명이 들어오니까 그 정도로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WNBA에 대한 소식도 많이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 WNBA와 엔젤리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